음, 음. 자, 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2시 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을 해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이제는 상승 방향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시장 상황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까? 이것을运용을 해야 되겠죠? 음, 미국 증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200주선 지지를 받고 120주선 향해 가는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안내를 드렸었죠. 그것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7월 달도 이렇게 만들었고 7월 20일자에 안내를 드린 바가 바로 이 내용이죠. 나스닥은 200주선을 견고한 지지를 받고 주봉에서 양음양음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주선 견고한 지지를 받고 이제 120주선까지 온 상황이죠. 주봉에서 봤을 때. 그럼 나스닥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를 하는 단계죠. 이번 주에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되면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 지지받을 자리를 여기로 보는 거죠. 이 자리 121선과 21선이 함께 있는 이 두 개의 지지 자리, 두 개의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지받고 이렇게 이, 여기가 바로 또 201선이죠. 201선. 나스닥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가 추세 고점을 볼게요. 고점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세를 넘어섰죠. 넘어선 상황이지만 이 넘어선 상황에서 다시 또 추세를 파고들고 아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나스닥이 추세를 넘어서서 상승했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바로 이제 다우지수, 형님격인 다우지수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딱 상단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지수는 이제 200일선까지 다 왔단 말이죠. 다 왔어요. 여기서의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주봉에서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주봉 이제 여기 보시면 60주선이죠. 60주선까지도 왔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 상단에 다 왔다라는 거. 혹자는 여기서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 이 후행스팬이 캔들 자리까지 왔죠. 다우지수가 캔들까지 왔고 나스닥의 후행스팬도 여기 왔습니다.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에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당장 꺾이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내 시장을 봤을 때에 국내 시장에서의 움직임의 바로미터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运用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미국 상황과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우리 증시 이렇게 차례대로 안내를 드릴 텐데, 8월 동방송에서 시장 상황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자, 첫 번째로는 나스닥이 120주선 도달하고 주춤하는 상황이죠. 이제 120주선을 도달하고 주춤거리면서 이제 윗꼬리 단 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 이제 조정 관점에 봐야 되는 거죠. 단기 조정 관점. 단기로는 조정 관점. 이제 중기로는 이제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를 먼저 보기 전에, 코스피를 먼저 보기 전에 원달러 환율을 이제 먼저 봅시다. 원달러 환율. 미국 시장은 단기 조정 관점이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우리 증시의 흐름을 안내를 할 거니까 원달러 환율을 보자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잘 안 보이죠. 일봉에서 일목균형표를 한번 설치를 해보죠.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 설정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어때요? 오늘 0.7% 오르고 있습니다. 0.7%. 원달러 환율이 확 무너지지 않고 있죠. 확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봤을 때 월봉에서는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안내 드린 바가 있어요. 이 고점을 봤을 때 고점 3개의 추세가 1, 2, 3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우리 증시 괜찮습니다. 이제 상단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린 바가 있죠. 정확하게 맞으면서 1326원까지 왔다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 얼마냐면 1319원이에요. 이제 1326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 보이는 게 이제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1326원 고점, 전고점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고점 1326원 거의 도달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목표가 뭐냐면 이제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같이 상승을 할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26원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시 우리 증시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 견지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주의 깊게 보자.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우리 증시의 흐름을 전망을 해야 돼요.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120일선 오지 않았죠. 오늘 제가 톡방에 어떻게 언급을 드렸나요? 톡방에 여기 구름층 상단 자리 여기가 2489였거든요. 그래서 2489의 지지를 보자 그랬죠. 근데 오늘 2488까지 왔죠.
2489를 지지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시가를 회복하는 거 봅시다. 시가를 회복했죠. 오늘은 거의 제가 전망하는 대로 시장 상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지받는 자리는 구름층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121선에 닿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120선 닿을 때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내를 어떻게 들었냐면 구름층 상단 지지 거기가 이제 2488 지지 받고 시가 회복하는 모습. 그럼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림은 121선 그죠? 121선 저항. 자, 121선 저항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하자. 121선 저항에선 주의를 하자. 주봉에서는 20주선의 저항에 딱 걸려 있거든요. 20주선 저항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장을 반대로 전환시켰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초까지 희망하는 바는 여기를 회복하는 거죠. 여기를 회복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주의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21선 터치 시 부근 도달시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는데요. 코스닥은 상승이 좀 먼저 코스피보다 먼저 좋은 상승이 나타났고 주봉에서는 20주선을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 상단에 다 왔죠. 1, 2, 3잖아요. 1, 2, 3 이렇게 1, 2, 3 다 왔죠. 추세 상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코스닥이 혹시라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21선까지 온다 하더라도 역시 코스피처럼 보수적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스닥은 추세 연결 상단 1, 2, 3죠. 1, 2, 3 개념 1, 2, 3 상단에 도달한 상황. 꼭 121선까지 온다 해도 부근에 오면 조심. 121선 부근에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기관이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은 양시장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소통 방송에 대해서의 시장 상황, 첫 번째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창에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창에도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9원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얼마로 왔냐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21원까지 왔어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주가가 같이 오르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주가랑 원달러 환율이 같이 간다?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고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돌파 시에는 시장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바로 오를 때
바로 꺾일 것이고, 그리고 원달러 원이 한번 주춤거릴 때 한번 상승을 하겠죠. 주춤거릴 때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을 탈출 기회입니다. 탈출 기회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제 고버스인데요. 252670 고버스. 관심 종목, 관심 섹터. 관심 섹터는 이제 인버스 쪽, 그리고 또 가뭄 수혜 섹터, 인버스라든지 가뭄 수혜 섹터, 그리고 겨울철 다가오죠. 겨울철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도시가스 쪽,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는 인버스라든지 가뭄 수혜 섹터,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9월달 10, 11, 12 4분기로 가고 있죠. 4분기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인버스, 가뭄 수혜 섹터, 도시가스, 전 세계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고요. 곡물 쪽에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섹터는, 관심 섹터는 인버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뭄 수혜 섹터, 도시가스. 인버스 중에서는 이제 고버스, 코드번호 252670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이게 꺾여주면 한 번 더 쌍바닥을 잡았을 때 저는 그 신호탄을 보고 있고, 인버스를, 이게 쌍바닥을 잡는다는 의미는 코스피가 한 번 더 오른다는 거죠. 한 번 더 오를 때, 이때 저는 인버스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인버스가 꺾이면 전 여기서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코스닥도 있죠. 코덱스, 코스닥의 코스닥 인버스를 볼까요? 코덱스 인버스. 우리 것만 아니라 뭘 봐야 되냐? 예, 여기 있네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거거든요. 코드브로 251340, 251340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섹터로 보고 있어요. 252670이라든지 그 다음에 251340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여기 매수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더 좋은 매수 포인트는 이 구름층 여기까지 왔을 때, 거기가 이제 4,520원짜리 4,520원짜리가 오면 땡큐하고 사야겠죠. 월봉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 한번, 두 번 만들고 조정, 그 다음에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 60월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4,700원대인데 여기 60월선이 얼마냐? 60월선이 6,000원대니까 6,100원대니까 여기서부터 한 30% 정도 오를 수 있어요. 30%의 상승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포지션을 이제는 하방으로 좀 보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쉽지 않은 증시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와, 관심스타는 인버스와 가뭄수의 섹터, 그리고 겨울철을 대비한 도시가스. 이 도시가스는 양단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의 그런 도시가스 영업 현황도 괜찮을 것이고, 또 해외 쪽으로 봤을 때도 LNG라든지 LPG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섹터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여기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럼 이거를 주로 우리가 체크하는 게 뭡니까? 장단기 금리죠.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인데요.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10년물과 3년물, 채권에서 채권 금리 3년물을 비교하는 건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을 때는 단기 금리 상품에 몰리는 겁니다. 장기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단기 금리 상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탄을 체크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거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의 기조이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서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이게 현재의 상황이, 현재 상황 이제 진행이 과거에 어떠했느냐,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성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6개월 이전에 선행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실제 경기 침체는 6개월에서 1년 뒤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해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6개월에서 1년 뒤 발생 가능성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 지점 한 9개월로 봅시다. 9개월 뒤. 현재 8월이죠. 8월이고 9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에 앞서서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한다 그러면 9월 달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한다 그러면 어쩌면 9월부터 시장은 하락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은 반대로 꺾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심하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252670, 251340 바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252670 이게 이제 고퍼스거든요. 고퍼스인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빠지고 하락하면 수익 내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개인들이 한 달 동안 2,300억을 샀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두 달로 보게 되면 3,500억을 샀어요. 대단하죠. 두 달간 개인들이 3,500억을 샀는데요.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개인들이 3,500억을 샀어요. 개인은 지금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당연히 손해죠.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이 정도가 되죠. 여기가 되거든요. 평균 단가가. 그 가격대가 얼마냐? 여기니까 3,000원대, 3,100원, 3,200원, 3,100원에 3,200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있냐면 한 7% 정도 손해가 나고 있어요. 개인들은. 근데 이것을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개인들의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한 번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시장을 들어주지 않을까. 한번 손절을 한번 해야 되니까.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SQQQ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SQQQ는 뭐냐면 나스닥의 인버스 3배짜리예요. 나스닥의 3배 인버스. 3배 인버스는 지수가 나스닥이 하락할 때 3배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3배의 수익을 내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어떤 게 났냐면 이게 났어요. 서학개미가 뭐 산다. 나스닥 100 지수 하락하면 3배 수익 내는 SQQQ가 인기가 여전하다. 8월 9일자 기사인데요. 8월 9일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 서, 서학개미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지수 하락하면 3배 수익 나는 이 상품에 개인들의 자금이 얼마가 몰렸냐면 여기 보시면 얼마가 몰렸냐, 얼마를 샀을까요? 몇백억을 샀다고 하는 것이 기사가 나왔을 때 금액은 안 나왔는데 이 기사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봅시다. 하락에 3배 베팅한 서학개미들 SQQQ라는 거를 개인들이 얼마가 샀냐 여기 나와 있네요. 한 달간 1340억.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의 3배만큼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개인들의 자금이 1300억이 몰렸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바로 하락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또 반도체 지수를 역으로 3배 추종하는 상품에 또 550억이 몰렸어요. 시장 하락을 염두한 베팅이 미국 시장에도 있다. 1300억과 500억, 무려 1800억이죠. 거의 1900억. 2000억 가까운 돈이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의 수익을 지켜주는 외국인들이 결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락도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횡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들의 매수, 개인들의 지수 하락 베팅 상황.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 이게 또 이름하여 SQQQ예요. SQQQ. 여기에 이제 1300억, 1340억 올렸고, 그리고 반도체 인버스에 500억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지수 하락 베팅을 어느 정도는 손절시켜야 본격적인 하락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사태 때 학습 효과죠. 코로나 사태 때 인버스가 굉장히 큰 수익을 냈거든요. 큰 수익을 냈고 그 이후에 또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인버스에 베팅한 분들의 손해가 큽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상태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비교했을 때, 10년물과 또 3년물을 비교했을 때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데 실제 경기 침체는 6개월에서 1년 뒤 발생 가능하고, 또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에서 반영을 하니까 어쩌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락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는 횡보를 한다는 거죠. 횡보를 하게 되면 하락에 베팅한 개인들은 손절을 하게 되죠. 하락에 베팅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못 견뎌서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건 횡보예요. 횡보하면서 이게 손절되는 걸 봐야 되죠. 지수 하락 베팅 상황. 또 제가 설명드렸던 나스닥의 인버스뿐만 아니라 국내 지금 인버스, 곧버스에도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달간 3,500억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곧버스는 3,500억.
그리고 251340이라는 코스닥에 반대로 베팅하는 이 상품에는 지금 950억이 들어왔어요. 950억. 950억.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개인들의 자금들을 손절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하든지 횡보를 한다는 거죠. 횡보하다 보면 이렇게 하락, 그 이후에 하락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심 섹터는 이렇게 인버스라든지 자문수익 섹터, 도시가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보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핸들링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을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공매도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하는데, 인버스의 개인들의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냥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전고점이 1326원 터치시 우리 증시는 보수적 관점으로 견지를 해야 됩니다. 1326원 터치하고 난 다음에 저는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1326원 터치하고 1345원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우리 증시는 하락하고, 이렇게 크로스하는 증시 크로스 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증시 크로스 상황 조심하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정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럴 때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종가 베팅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종가 베팅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느냐. 사실 그러니까 마감 상황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주어지거든요. 장 초반에는요, 막 상승을 하면 상승하다가 주가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종가 베팅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흐르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인내의 싸움인데, 마감 상황을 기다렸다가 마감 상황에서 그때에 다음날까지 바라보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가 베팅에 대한 요령을 제가 좀 종가 베팅, 그러니까 장 마감에서 한 30분 정도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보 뉴스를 첫 번째 주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상황에서 해서 이제 거래량, 근데 세 번째 이제 거래량 급증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체크. 세 번째 이제 거래량 급증. 요거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속보 뉴스도 보시고 네이버에도 많이 나오죠. 네이버에도 속보 뉴스가 나오는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와 거래량 급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검색창에도 거래량 급증이 나오고 여기 거래량 급증이 나오죠. 거래량 급증 조회를 하시고 전일 대비해서 당일로 거래량이 얼마큼 급증하는지 이게 나오죠. 오전장에는 주로 보는 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고요. 오후장에 볼 때는 이 거래량 급증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급증하는 것을 잘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자기만의 그런 검색식을 만드는 거예요.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식에 걸리는 종목들, 검색식에 걸리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이런 검색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검색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 검색식에서 나오는 패턴에서의 이제 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뜨는 종목들을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뜨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KC피드라는 종목이 조금 전에 떴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나 분봉 상황에서 5분봉 상황, 5분봉 상황에서 장 마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패턴을 잘 보는 거예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금 KC핏은 어떻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좀 잠잠하다가 2시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고 있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5분봉 상황에서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나? 남아있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121선을 터치하고 밀렸고, 다음은 이제 구름층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단계죠. 예를 들어서 캐시피드가 이 가격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매도 포인트를 잡는 종목들, 대성 에너지를 여기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매도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 어디서 매도했어요? 구름층 상단에 있는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미투원 상한가 갔죠. 미투원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너무나 호재가 강하기 때문에 구름층 저항을 다 넘어섰어요. 주봉을 보이는 주봉 구름층에 왔죠. 그래서 주봉 구름층에 여기 저항이 왔다는 겁니다. 주봉 구름층까지 왔다. 그러니까 일본 구름층 상단, 주봉 구름층 상단이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나? 보는 거예요. 거래량 급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5분봉 봉에서 2시 이후 거래량 급증.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일봉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나? 요거 두 개만 체크해도 돼요. 그리고 속보 뉴스에서 일정상 내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KC피드라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KC피드를 봅시다. KC피드 5분봉에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네요. 상승 계속 있죠. 거래량 늘고 있죠. KC피드를 일봉상에서 봤더니 상승 공간이 남아있죠.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고,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 공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KC피드는 또 어떤 겁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수혜 섹터에 들어오나요? 자, 수혜 섹터 여기 들어오네요. 가뭄 수혜 섹터에 들어옵니다. 가뭄 수혜 섹터는 농산물이나 비료 쪽, 음식료 이런 거죠. 농작물 같은 가뭄 수혜 섹터, KC피드, 경농, 도비,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음식료 중에서 흥국 F&B 이런 것들이 이제 가뭄 수혜 섹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용지로 보면 남해화학 같은 거, 이게 바로 이제 가뭄 수혜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그럼 현재 KC 피드는 어떻습니까? 분봉상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 막판에 갈수록 뜨는 종목들, 검색식에 뜨는 종목, 제 검색식 제 기준이니까 그런데 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또 5분봉에서 떴죠. 5분봉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5분봉을 봤을 때 제가 일봉상에서 바로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리죠. 그죠? 일봉상에서 제가 이런 차트가 대성연하잖아. SP 시스템스 그런 차트였죠. 주봉에서는 미투홈 같은 차트. 그럼 한국정보통신은 어디서 사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9,950원. 9,950원 사면은 어디까지? 바로 구름청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한국정보통신 이게 결제와 같은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죠. 애플페이 관련 종목.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KC피드와 한국정보통신 매수할 만하다는 거죠. 한국정보통신 9,950원. 9,950원 매수 관점. 다음 KC피드는 5분봉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눌림목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현재 3,800 더 좋은 자리는 여기인데 기준선 자리 여기까지 와주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3,880원 정도 3,870원이나 3,880원 이렇게 되네요. 그 자리까지 와주면 매수 관점 3,880원 전후한 자리 매수한 자리가 되네요. 3,880원 전후 매수 관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가 보는 건데 지금 한국정보통신 이 종목이 5분봉에서 바로 이 표시한 자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정보통신은 수익 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수익 내기 쉬운 종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내를 드렸습니다. 종가 베팅 요령 안내 드렸고 지금 2시 50분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종목 선별을 해드렸어요. 자, 한국정보통신 매수할 만한 가격에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고 KC피드 자 3,880원 오늘 저가 3,3890인데 3880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할 만하다. 왜 이 두 종목을 보느냐, 일단은 거래량도 늘고 또 상승 공간이 남아있고 또 속보 뉴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KC피드는 가뭄 수혜라는 부분, 한국정보통신은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으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정보통신이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시연하고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1,500원 7%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계속 누르다가 5분봉에서 상승의 불을 켜고 있고 단기로는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고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해볼 만하다.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뜨고 있죠. 계속해서 종목이 뜨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5분봉에서의 분봉, 5분봉 상황에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5분봉 상황에서 종가 이제 마감 상황에 갈수록 거래가 느는 그런 종목들을 빨리 체크합니다. 거래가 느는 형태가 좋아요. 5분봉에서 알톤 스포츠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자전거 관련 종목이고요. 자전거를 많이 타면 알통 생기나요? 그러면서 안내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알톤 스포츠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요 여러분에게 많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봉상에서 이런 차트,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일봉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차트라고 안내를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성에너지 일본과도 같은 차트잖아요. 대성에너지 일본과도 같은 이런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차트를 제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이 자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 이렇게 보이는 상황. 여기 이렇게 이 정도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성에너지를 제가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딱 걸리죠. 그래서 5분봉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가 좋다니까요.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제가 안내드렸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을 찾는 겁니다. 알턴 스포츠가 바로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알턴 스포츠의 목표가 어딘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도 사볼만 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러면 일봉상에서의 공간이 남아있나? 오늘은 이제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위로 공간이 좀 남아있죠. 이 지점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자전거 관련 종목이고 또 외국인이 좀 담고 있네요. 5일 정도 담고 있고 알톤 스포츠도 흐름이 괜찮다. 자, 종가 근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특히 분봉 5분봉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봉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는 것은 일단 패스. 왜냐하면 내일 시장에도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가 베팅 상황을 계속 봅니다. 그를 계속 서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검색기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색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로 하세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런 검색창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너무 오른 거 말고 20% 넘는 거 말고 한 5%에서 10%요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돼요. 5% 10%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5분봉을 보는 거예요. 5분봉을 보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5분봉을 보고 거래는 급증하는 거.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1시 45분부터 거래량이 급증했죠. 그리고 눌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게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나? 20주선까지 주어지고 오늘 121선 한 번 더 부딪혔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넥스턴 바이오는 어떤 종목입니까? 인슐린 관련이죠. 당뇨병 관련해서 인슐린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요. 넥스턴 바이오도 괜찮죠. 그럼 넥스턴 바이오는 20주 지지하고 121선 터치하고 밀렸습니다만 그럼 분봉상에서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 62평선과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가 적절한 매수 지점이고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와주면 땡큐예요. 여기까지 와주면 땡큐. 기다렸다가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괜찮죠. 지금 종가 근처에 거래량이 5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넥스턴 바이오도 좋죠.
오비고라는 종목이 뜨네요. 지금 5에서 6%. 지금 2시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고 있습니다. 오비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상승 공간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비고도 괜찮구나. 또 뉴스가 뭐가 뜨고 있는데 어떤 뉴스인가? 이런 거는 대단한 뉴스는 아니고요. 전일 대비 뭐 얼마 올랐다 이런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가 상승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죠.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그 내용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NC트론이라는 종목이 떴네요. 5분봉을 보겠습니다. 5분봉을 봤더니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흔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패스. 오리콤이 떴는데 5분봉에서 순간 거래량이 크게 늘었네요. 일봉을 봤더니 일봉상에서 뭔가 움직임이 좋다. 매물대 위를 돌파했다. 오리콤은 광고 관계와 관련된 종목인데 어떤 호재가 있나?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두산그룹 별 관련해서 계열사 간 지분 정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계열사 간 지분 정리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제 속보에 대한 그 찌라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찌라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오리콤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속보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계열사 간에 어, 뭔가 구조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분 매입에 대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두산그룹에서. 그럼 이렇게 지분 경쟁이 나타나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오리콤. 현재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죠. 오리콤 심상치 않네요. 이 종목. 현재 7,060원인데요. 7,060원인데 눌림이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눌림이 안 주어지면은 어려워요. 패스. 눌림이 여기까지 주어지면 한번 담아봅니다. 눌림이 여기까지 주어지면 그 가격대가 한 6,800원? 6,800원까지 안 오면 패스. 날라가도 내 몫은 아니에요. 항상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휴스틸도 갑자기 뜨네요. 휴스틸은 얼마 전에 상한가 갔었죠. 이것도 패스. 현재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으로서 두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KC피드와 한국정보통신. 다시금 두 종목 보죠. 자, 한국정보통신 9950 매수 관점에서 안내드린 그 가격대 지금 있어요. 한국정보통신 9950 매수 관점으로 안내드린 자리. 그 다음 KC피드. KC피드 왔네요. 매수가에 3880이니까 현재가 3880 눌림목이 왔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KC피드는 좋네요. 지금 눌림목이 왔고 거래량이 5분봉에서 크게 늘고 있고 KC피드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 이 종목은 매수해서 종가 베팅으로 해서 다음날까지 한번 흐름을 봅니다. 피드. 오리콤 이거 눌림을 주지 않네요. 눌림 보고 주지 않네요. 오리콤을 관심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자, 오리콤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콤이
눌림목을 주면 오리콘 매수할 만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 자, 5분봉에서 거래량 순간 급증하는 거 패턴. 그다음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 있다. 상승 공간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되면 내일 급증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고, 속보와 관련된 뉴스는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분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리콤은 여기 내용 나오죠. 어제 기사가 나왔네요. 두산그룹 계열 간 지분 정리, 지주사 체제를 다진다라는 거. 그래서 두산그룹에 있는 지금 오리콤 관련해서도 지분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 봤을 때 1분기 37억의 영업이익, 작년에 66억, 100억의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84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이구나.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수급은 개인이 좀 사고 있지만 기관도 좀 사고 있구나. 사모펀드가 좀 눈치를 채고 사고 있구나. 괜찮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느냐. 고점에서 잡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가급적이면 좀 눌러주라. 눌림목에서 잡겠다. 그런데 눌림이 쉽게 올까? 이렇게 5분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바로 이 지점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이 장대 양봉을 세운 주체가 더 사게 되면 여기서 조정을 주지 않고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혹시라도 눌러주면 그때 잡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안 눌러주면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뭐 보내줘야죠 뭐. 자, 계속 봅니다. 뜨는 종목들 5분봉에서. 자, 폴라리스 우노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5분봉에서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다가 급증하네요. 가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갭상승해서 눌렀다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5분봉에서는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죠.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뭐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흑자 회사고요. 어제 그러면 상한가를 시연했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죠. 폴라리스 우노가 왜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네요.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시연했는데요. 상한가를 시연하고 눌림목, 괜찮은데요. 그리고 무증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상한가인데, 요즘은 무증 내용, 지난달에 무증 내용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번씩 상한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공구우문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공구우문 무상증자 나오면서 얼마 크게 올랐어요? 여기서 이 바닥에서부터 10배 올랐잖아요. 10배. 10배 올랐어요. 공구우문이. 작전의 냄새가 풍기는데, 폴라리스 우노? 얘가 좋은데 이거, 이런 거를 여기서 눌림목을 형성했다. 그리고 상승 공간이 남아 있나 보는 거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는 저항대를 갔다 왔네요. 그래서 일봉 주봉을 다 봐야 돼요. 저항대를 갔다 왔으니까 조심. 패스를 합니다. 자, 우리넷이 5분봉에서 어떤 모습인가? 약하죠. 약합니다. 범한 퓨얼셀, 거래량이 아직 약하다. 5분봉에서 거래량이 막 많이 나와야 돼요. 빅네트, 시공테크, 윈팩이라는 종목. 윈팩이라는 종목이 지금 5분봉에서 거래량이 확 늘었죠.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있다. 구름춤과 121선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 이거 딱 걸렸네. 그 다음에 수급 상황. 수급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수급은 미진한데 주식수가 4,900만 주. 반도체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반도체에서 어떤 공정인가? 후공정 패키징이네요.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야, 차트가 참 괜찮네. 윈팩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그러면 이게 내일 여기까지 올까? 요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이제 거래량이 확 늘어야 되죠. 확 늘어야 되는데 기대치만큼 확 느는 그런 흐름은 아니네요. 아, AT 세미콘 이게 상한가를 가네. 아, AT 세미콘이 상한가를 가는데요. 상따를 할 때는 항상 이 상한가를 시연하고 그 위로 상승 공간이 남았나 보는 거예요. 상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은 먹을 수 있네요. AT 세미콘은. 이건 현재는 우리의 관심 상황은 아닙니다. 오리콤이 관심 상황이죠. 오리콤 좀 눌러주라. 조금씩 하락하려고 하는데 눌림목에서 한번 사보는 거예요. 윈팩 차트는 이쁘죠. 이게 이제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 5분봉 거래량이 확 들죠. 지금 2시, 3시 다 돼서 거래량 확 들죠. 이제 오픈이 되겠죠. 이거 V방 종목입니다. V방에서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잡고 있는 종목이고 어디를 매도 포인트로 잡고 있냐? 바로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 걸어놓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봤자 기껏해야 뭐 1%, 2% 먹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종목을 사서 미리 여기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V방은 한전산업도 거래가 늘고 있다.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좋죠. 5분봉. 종가 베팅 상황 그러면 한 2% 먹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런 거는 2% 먹겠다 그러면 내일까지 2%는 그냥 먹는 거예요. 현재 뭐 시장 금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의 금리만큼은 또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종가 베팅으로 2% 3%는 쉽게 먹어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이런 종목은 그냥 먹는 거죠. 자, 우리 관심 종목. 자, KC피드 3880이죠. 3880을 제가 왜 매수가로 잡았냐? 바로 여기거든요. 5분봉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기준선에서 지지 가능성. 이걸 보고 3880에 매수하자라고 드렸던 겁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은 거래가 좀 약해요. 거래가 약하니까 거래가 약하고 5분봉에서 그렇게 아주 강한 거래량이 아니니까 일단 탈락을 시킵시다. 탈락하고 오리콤을 한번 주시해 보는 거예요. 오리콤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여기까지 하락을 해주면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있으니까 분봉상에서 매수가를 이 정도로 잡. 가격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리드온 방송과 좀 동시를 하고 있는데 리드온 방송에서 지금 이 화면을 잡아먹어서 오른편에 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아, 여기 보이네. 옮겨야만 보이네. 이게 참 불편해요. 유튜브만 송출하면 되는데 지금 리드온과 동시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요. 이게 가격 확인이 잘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불편해라. 고쳐야 되는데 말이야. 이 가격대가 얼마야? 이 기준선을 보게 되면 6930이니까 6950, 950죠. 100원 정도만 좀 더 하락하면 매수 관점으로. 자, KC피드 누가 사고 있나? 개인 투신 KC피드도 차트가 이쁘거든요. 네, 경농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경농 저기 오늘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 종목들. 효성 OMB, 곡물 작물 관련 종목들, 농우바이오 눌림이 발생하고 있고
초성 OMB가 좀 심상치 않죠. 아, 대성산업 분봉상에서 봅시다. 움직임. 모분봉의 저항을 넘어서고 이 모분봉 좋네요. 대성산업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눌림목이 주어지고, 자, 이 대성산업이 대성에너지와 GSE를 다 수익을 냈는데 GSE는 V방에서 수익 냈어요. 여기에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 대성산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섹터에 들어와 있느냐? 물론 도시가스와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회사가 영위하는 것들이 석유, 가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계 판매, 해외 자원 개발, DS 칼텍스 정유회사 일반 대리점 주유소 가스 충전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가스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그래서 이 회사도 가스와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좀 담고 있네요. 7억 연기금 담고 있고, 이거 괜찮지 않나요? 주가가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분봉상에서도 뭔가 꿈틀꿈틀대는 움직임. 그래서 요거는 잡아볼 만한데요.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 5,050원, 60원. 자, 저는 오리콤 왔나요? 안 오네요. 좀 빠지지. 1950원까지 안 빠지네. 대성산업 좋아요. 이 정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영업상황 괜찮아요. 1분기에 164억의 영업이익이죠. 2분기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텐데 봅시다. 2분기는 얼마 나왔나? 2분기 발표를 했나요? 을 8월 18일. 2분기 아직 발표를 안 했나 보네. 괜찮아요, 이거 사야 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종가 베팅으로 대성산업부터 먼저 사야 돼요. 종목 건졌네요. 제가 보는 섹터에 들어오는 종목이면 저는 바닥권인 게 확인되면 삽니다. 인버스는 나중에 공략하고, 가뭄수액 섹터,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와 GSE 다 수익 냈어요. 대성에너지, GSE, V방에서 다 수익 냈고, 대성에너지는 무료방에도 했던 종목이죠. 이제 다음 공략은 바로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을 공략을 해야 되겠네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삽시다. 이거는 사고, 레이저 세일은 뭔데 이렇게 잘 가노? 상자 간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너무 잘 가네. 가볍네요. 가벼워. 이 한전산업, 이 무거운 종목을 추천해서 지금 V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죠. 이 두 개의 음봉 보이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한전산업 상승하다가 이틀 정도 음봉을 보이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다 걸어놨어요. 지금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여기 걸릴 거예요. 걸릴 겁니다. 빨리 올라가자. 오늘 걸리면 또 고유 회원님들 다른 정보 드릴 테니까 일단 걸어놓은 자리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콤 제발 내려와라. 안 내려오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파스네 수익 내셨어요? 오파 우리 수익 많이 이거 결국 여기서도 수익 내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서도 수익 냈죠? 음. 오빠도 수익 냈고 옴니도 수익 냈고 옴니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수익 냈어요. 옴니 여기서 수익 냈잖아요. 수익 여기서 수익 안 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위에서부터 얼마 빠졌어요? 40%? 3, 40% 빠졌잖아요. 옴니 정말 수익 잘 냈잖아. 옴니 어때요? 옴니 여러분 옴니 이거 거기서 우리 정말 기가 막히게 수익 냈잖아요. 근데 저기서 살아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옴니 우리가 어디서 팔았습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옴니 저기서 팔았는데 40% 하라고 했네. 게이시 피드 괜찮아요. 이거 3860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놈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일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뜨는 거 종목 중에서 종가 베팅 SB 시스템스 우리 수익 냈던 거 또다시 오르네요. 5분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느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자, 장은 이제 1분 남겨놓고 이제 거의 마감이니까 자 네페스 한 종목도 보세요. 이거 네페스 현재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 남아있고 분봉상에서 5분봉에서 지금 치고 있죠. 22,200원 요거 매수합니다. 22,200원 자 네페스 22,200원 매수 관점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종가 베팅으로 세 종목 드립니다. 일단 뭐 유튜브에서는 편하게 드리고 요거는 뭐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종가 베팅 종목 세 종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을 드리도록 하죠. 자, 네페스까지 보는 겁니다. 22,200원 매수 해서 종가 베팅 한 거예요. 이렇게 5분봉에서 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 그리고 일봉상에서 상승 공간이 남아있고 재료가 있죠.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S가 내용이 있냐면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메모한 내용에 보면 삼성전자와 관계된 내용이 좀 있던데요. 한 게 너무 메모가 많아. 삼성전자와 관련된 AI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패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같이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소통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세 종목
종가 베팅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캐시피드, 대성산업, 네페스 이렇게 세 종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캐시피드 가격이 이제 5860인가요? 이 종목 괜찮을 겁니다. 지금 3860인데 가뭄 수혜주로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 앞으로의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 안에 들어있는 종목. 대성산업 역시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있고, 앞서서는 대성에너지와 GSE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대성산업. 수급도 괜찮고, 세 번째 네페스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60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이제 위로 상승 공간이 있고, 삼성전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네페스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의 매수, 투실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세 종목을 한번 종가 베팅해서 내일, 혹시 내일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 도전해보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가 베팅 종목들을 또 내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